약식명령. 약식명령이 뭐죠? 약식명령. 법원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좀 가벼운 범죄죠.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내라 라고 약식명령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간합을 명한다. 그렇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에 이의가 있으면은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다시 정식재판으로 올려줍니다. 이러한 약식명령 사건에 의해서 정식재판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벌금을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고 법원의 정식재판, 나는 다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 약식명령의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왜 정식재판을 많이 할까요? 독특한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1심 판결과 유사하다는 거죠. 전심재판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원은 약식명령 나온 금액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네, 내가 피해자네 마음껏 소리치고 울분을 토해도 나는 벌금 100만 원을 오버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벌금 100만 원 선고 또는 깎여서 50만 원이나 80만 원 선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선고유예나 무죄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자기가 억울한 게 없는데도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불리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정식재판으로 갔을 때 형을 올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 논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법원의 재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요?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판사가 서류만 보고 당신은 벌금 100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벌금 200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식명령을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판사님이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대면해 보지도 않고 벌금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게 약식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다소 좀 침해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약식명령의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는 건 맞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식재판을 많이 청구하고 그 정식재판이 많아짐으로 해서 판사님들이 일이 많아지고 법원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는 것 또한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소소한 싸움, 소소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판사님 앞에서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는 어찌 보면 부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판사님이 힘들다, 뭐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한다, 그렇게 간단히 볼 게 아니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이런 작은 벌금 사건인데 벌금 50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100만 원 미만짜리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왜 이 사람이 판사 앞에서 꼭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들어주는 그런 품도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